어제부로 우리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되찾았죠. 이제 조정은 끝나고 12월 남은 2025년에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가 재가동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에 들어갔고 내일은 조기 폐장이 됩니다. 방향성이 조금은 모호할 수도 있겠는데요. 11월의 마지막 월봉 어떻게 장식되고 12월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 프리마켓 시세 통해서 오늘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 1%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우리는 AI 반도체 종목들의 독주 기대감을 키웠던 하루였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프리마켓 시세 좋고요. 소부장단에서도 대다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IT를 다시 한번 재가동시킨 그 배경은 유동성 기대감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면서 에코프로 BM 포함한 2차전지 로봇주들까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또 다른 양강 구도에 있어서의 코스닥의 대장인 바이오의 이 주도주로서의 기대감이 매우 큰데요. 코스닥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의 기대감까지 더해지자 오늘 바이오 좀 더 힘을 받아갑니다. 펩트론이 4%의 재반등을 노리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0.8%의 상승. 오늘은 조선 포함해서 대다수의 대형주들에서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힌트입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그리고 IT 투톱으로 중심적인 이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2차 전지 안의 소재 전액 엔캠입니다. 중국 CATL 관련해서 공급 계약 소식이 기대감을 높이면서 오늘장 프리마켓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 로봇주 안에서 SPG, HL, 만도도 이제 로봇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 보여준 로봇주의 랠리 오늘까지도의 연속성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는 큐렉소가 11%의 급등 출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의 순환매 주인공을 찾아가는 여정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세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월을 앞두고 11월 오늘 월봉을 장식하는 날입니다. 11월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지난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결국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가. 이제 낙폭을 만회하고 아랫꼬리가 달릴 11월 월봉을 기대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1월의 일봉을 보시면요. 11월 초에 4,226선이라는 코스피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던 초반 분위기. 여기에서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11월에도 제도약을 보여주겠구나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11월 일봉을 보시면 바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출렁거렸던 이런 한 달을 보냈고요. 2주, 3주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이번 주 들어 11월 25일 다시 한번 월간 저점인 3,833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동성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지수가 압박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 한 달 내내 팔았습니다. 다시금 최근 들어 연이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규모는 1조도 채 되진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동하게 되면 어느 섹터를 중심점으로 다시 담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어제는 3,986선에서 마감 지으며 이제 4,000피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구간에 들어서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멀리서 보면 희극, 지금 월봉 보고 계시는 건데요. 2025년 두 달 연속의 양봉과 음봉, 또 4달 연속의 양봉과 다시 한번 음봉, 그리고 9월, 10월 긴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11월에 잠시 쉬었습니다. 낙폭은 7% 가깝게 한 달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마이너스 2.9%대로 낙폭을 많이 만회한 지금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아랫골이 조금 더 길게 끌어올리면서 낙폭을 더 만회시킬 오늘의 종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정 이대로 끝인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새롭게 업데이트해드립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만 놓고 보면 이제 4,000피 이대로 바로 재도약하면서 직전 고점 트라이까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높일 만한 여러 포인트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분위기 반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다시 유동성 랠리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었던 이 분위기 안에서 윌리엄스 연안 총재가 12월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하면서 11월 21일부터 분위기가 반전됐고요. 더불어서 캐비넷의 차기
연준 의장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도 이제 트럼프의 출직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지겠구나 기대감을 높였던 대목입니다. JP모건에서는 케빈 헤셋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이 되게 되면 내년도 3%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3.75에서 4%까지의 밴드니까요. 여기에서 최소 3회 정도는 더 이어진다라는 사이클에 확신을 얻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해서 이대로 끝인가? 이제 그대로 달리면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보고 가자고 합니다. 12월 FOMC 이전에 ISM PMI 지수와 고용 지표가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을 거다. 게다가 당장 다음 주부터 미국에서는 QT 종료됩니다. 긴축 정책의 종료 시그널과 함께 본격적으로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없더라도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000p 제도약 오늘 기대감을 걸어보죠. 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이번 주에 새로운 반전에 거듭하며 바뀐 현재까지의 업데이트입니다. 어제 금통위가 있었고요. 꽤나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 가능성에 있어서 선을 긋기는 했는데 언제든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이 여기서 인하를 명확하게 가지도 그렇다고 인상으로 완전히 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시장이 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금통위라고도 증권가에서 많이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 안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잠잠해질 수 있느냐가 우리의 최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12월 이 환율만 잠잠하다면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돼서 더 커진 이 가능성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간밤 분위기까지 봤을 때 하루 전날보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전일 83%였는데요. 8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지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바로 직전 날인 11월에만 55에서 33, 다시 87로 출렁이면서 변동성이 꽤나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셧다운으로 지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앞으로 12월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이 11월의 조정 요인이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87%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자 유동성의 자신감이 붙은 대표적인 지표죠. 이 유동성 최근의 지표를 보시면서 비트코인 가격들 많이 확인하실 텐데요. 간밤 미시장은 쉬었지만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 9만 달러까지 재회복된 모습도 우리 시장에 오늘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수혜주 계속적으로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반도체 독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번 주 들어서만 2차 전지가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소재단 분위기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만약 반도체 수급이 양분된다면 바이오의 주도격 움직임은 12월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 어제 로봇주들 좋았는데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지금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대표격으로 떠오르게 되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느 쪽으로 더 쏠려가게 될까요? 계속 따라가 보시죠.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는 재료는 매크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있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이고요. 코스피가 올해 들어 66% 날아가는 동안 사실 이것도 YTD 기준으로 봐서 11월 조정분을 반영한 거고 코스피가 날아갈 때에는 더 크게 강하게 올라갔었죠. 하지만 여기서 소외됐었던 코스닥은 이제 막 20%를 넘어서는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키 맞추기에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동인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정부 정책에서 답을 주네요. 천스탁의 시대를 열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시키고 연기금 투자를 늘리고 일단 국민연금 투자 비중이 코스닥 안에서 확대가 된다면 중소형주 비중을 필수적으로 더 늘려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 코스닥과 관련돼서 종목들이 재평가될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례 상장 요건을 더 완화시켜준다든지 한편으로는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는데 조금 더 칼을 뽑아준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천스닥까지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
오늘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와 함께 추가적으로 나올 정책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 내용이 정말 팩트로 확인이 된다면 코스닥의 움직임은 이제 막 880선에 도약하고 있는 구간 안에서 최근에 도달하지 못했던 950을 넘어서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에 올라갔던 1026포인트도 이제 못 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제 막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긴 관점에서 호흡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독주가 다시 시작된다면 하이닉스가 이번 주 조정을 딛고 올라오는 이 양봉은 이제 다시 달릴 일봉의 랠리의 시작인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수 조정받았던 11월 한 달 동안 하이닉스는 12% 고점 대비의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11월 11일 64만 6천 원까지 도달하면서 새롭게 고점을 썼던 하이닉스는 바로 2주 뒤에 5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무려 10% 넘는 조정을 깊게 받았고요. 외국인이 이 구간 대대적으로 하이닉스를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와 함께 어제 그리고 그 전날 연이틀의 양봉을 기록하고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자리라면 60만 원 그 이상, 증권가에서 보는 8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까? 지금 자리에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번 주 AI 과열과 관련된 우려감을 잠시 불식시켰던 게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 TPU 랠리였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이닉스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인즉슨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가 누가 뭐래도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결국 사이좋게 다 같이 오르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진영을 나눠놨는데요. 엔비디아 GPU, 구글 TPU, 대체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제격으로 가게 될 거다. 결국은 지금 폭증하고 있는 GPU에 대한 기대감으로 TPU는 앞으로 AI 인프라 다변화 전략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거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하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약했던 엔비디아 진영도 같이 재평가받으며 둘 다 가야 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이 두 기업의 ASP와 출하량 동시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 수혜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차트 볼까요? 지금 예상고가 들어오는데요. 4% 이상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출렁출렁 하는데요. 이제 막 56만 원에 도달하며 저점인 50만 원은 확인한 듯한데 이제 안도해도 되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릴 때라면 비교적 가격 부담을 더 크게 덜어냈던 하이닉스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실어야 될지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이는 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엔캠, 이현제약 개별 뉴스에 따라서 급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 재평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디지털 자산 법제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12월에 이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만 이벤트가 확인되더라도 이제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개화기에 도약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재평가 필요하다. 3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거친 듯 거쳐졌지만 어제 이사회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명확하게 남아있는 우려들이 좀 있다. 인가 승인, 나스닥 상장 이런 불확실성 제거 이후에 본격적인 재평가 필요하다는 메리츠증권. 그럼에도 한국투자증권보다 높게 봐요. 41만 원 보니까요. 지금 계속 모아갈 시기인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LG 쪽도 로봇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요. 현대차 로봇 모멘텀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한다는 내용이 오늘 오전 따끈따끈하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랠리의 움직임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로봇주들 이 안에서 어느 진영으로 조금 더 옥석가리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네, 예상호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상호가는 조금 더 분위기 좋습니다. 드디어 4,000피 회복합니다. 코스닥은 887선에서의 출발 대기 움직임.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아 보이네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좋은 건 천삭시대 열겠다는 정부 의지 때문인가, 아직 팩트로 명확하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후보군들을 찾아본다면 뭐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 이어 호가에서도 로봇 너무 좋은데요. 로봇 안에서 그럼 키워드를 좀 더 좁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랠리 보이는 수급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대기업 진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지, 김태성 본부장님? 참 이게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감속기 부분에서 내재화, 국산화에 이미 성공한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이 SPG와 SBB테크였거든요. 그쵸. 사실 제가 이 기업을 올 초부터 강조드렸지만 이제 와서 좀 움직이는 느낌들이 나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이젠 R&M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 역할을 좀 했었고, 이들 기업은 왜 이렇게 안 올라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에서는 그들이 조금 밀려 내려오고 그 빈 공간을 SPG와 SBB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어서, 만약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SPG, SBB테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들이 HL 만도와 현대위아,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사업부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한 상태에서 로봇 산업의 확장성,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원달러 환율까지 세 가지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 두 기업으로 압축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추가를 해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로봇의 산업이 커져 나가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주들까지도 이제는 봐야 되는 시기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쪽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조금은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도 전고체 쪽을 좀 보신다면 실리콘 응급제 관련한 대주전자 재료와 같은 기업들도 현재 구간단에서는 조금은 낮은 위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된다면이라는 아이디어까지 이제 확장해도 되는 로봇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이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종목을 가져와 주셔서 바로 받아볼게요. 같은 맥락으로 로봇이 가면 2차 전지도 가게 될 거야. 이런 그림 공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세비캠을 주신 이유 또 다른 포인트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세비캠을 준비한 이유는 일단은 이제 그 탄산리튬 가격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요즘 습관적으로 매일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하나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디램 가격을 확인하고, 하나는 이제 중국 쪽 이제 광저우 거래소에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을 확인합니다.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오늘 아침에 확인 못했는데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톤당 97,000위안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최근에 10만 위안을 살짝 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 탄산리튬 가격 손익분기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톤당 10만 원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거의 바짝 다가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 플러스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준비를 했고요. 근데 사실 하이드리튬이란지 리튬 포스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상주에 이제 연 5,000톤 규모의 탄산리튬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상업 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일단 준비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가 로봇 쪽도 수혜가 되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아직 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고체보다는 금리 쪽으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라는 게
일단은 소위 말하는 대형 장치 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규모 자금 조달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에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을 바라봤을 때 금리 인하 플러스 최근에 이제 탄산리튬 가격 상승 요 두 가지를 핵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그럼 어디까지 네. 보세요? 새벽행 같은 경우 이제 34,000원 정도 이제 매수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인 45,5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일단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만 원까지 움직임, 4,500원 잡아주셨어요. 탄산리튬 가격 반등 포인트입니다.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또 하나의 주된 주도주가 있다면 바이오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지금 수급 싸움이 치열한 12월이 되겠죠? 바이오가 계속 대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대장이 될 상이라면 계속 가던 종목 위주로 지금 비중을 더 실는 게 맞습니까? 아마 오전에 투자뉴스 7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분들을 나열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엔터 게임주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 지금 코스닥 지수가 간다라고 보면 결국엔 제약바이오주들의 힘이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단독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마운자로를 우리나라에서 또 생산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펩트론을 포함한 비만 당뇨 관련 기업들이 우선 출발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네네. 본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나온다면 저는 ST팜처럼 CDMO, CMO 쪽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지금 너무 높은 가격대인데 제공약 시점으로 지금 10만 9천원에서 주신 거거든요. 네. 여기서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13만 원 목표가 드리고요. 10만 원 손절가를 잡았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결과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ST팜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코스닥 더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기분 좋게 시장 문 열겠습니다.